장자가 말하는 본래 그들의 성품이란 순수한 참모습인 동시에 내면의 신성함이다. 이것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사랑이나 정의라는 고귀한 가치 역시 완연히 살아난다. 장자는 그래서 본래 그들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말한다. 있는 그대로 둠으로써 더욱 맑고 밝게 되기 때문이다. 당나라 문인 유정원이 유명한 문장 곽탁타조는 곽탁타의 나무 심는 법을 이렇게 남겼다. 곽탁타전. 곽탁타의 처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른다. 병을 앓아서 등이 굽은 채로 다녔기 때문에 낙타와 비슷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타라고 이름을 붙였다. 타는 그 이름을 듣고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래서 본 이름을 버리고 아예 탁타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탁타는 나무 심는 일을 생업으로 했다. 장안의 대갓집이나 부자들이 관상용 나무나 과실나무 심는 사람들은 모두들 탁타를 불러서 나무를 심었다. 그가 심는 나무는 새로 심건 옮겨 심건 잘 자라지 않는 게 없었다. 게다가 크게 자라고 과실도 무성하게 열렸다. 다른 사람들은 탁타가 하는 걸 보고 몰래 따라해 봐도 잘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나무를 오래 살고 무성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무의 천성을 잘 알고 나무가 그 본성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겨지는 나무는 뿌리는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북돋움은 고르기를 바랍니다. 흙은 본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 다짐에는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건드려도 안 되며 걱정해도 안 됩니다. 거길 떠나서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을 돌보듯 하고 심고 나서는 내버린 듯이 합니다. 그러면 그 천성이 온전해지고 그 본성도 살아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자라는 것을 막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크고 무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일찍 열리고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를 구부리고 흙을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흙을 북돋을 때는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랍니다.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까워서 지나치게 보살피고 걱정하는 일에 지나치게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어루만지며 갔다가도 다시 와서 돌봅니다. 심한 사람은 껍질을 긁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험해보고 줄기를 흔들어서 단단히 심어졌는지 봅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성이 날로 쇠약해지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치는 것이며 신경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무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나만 못한 것이니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은 사람이 말했다. 자네의 방법을 나라의 다스림에 적용해도 좋겠구나. 탁타가 대답했다. 나는 나무만 심을 줄 알 뿐 다스림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마을 높은 사람들은 명령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대단히 백성에게 신경 쓰는 듯 하지만 결국 고통만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들이 와서 소리칩니다. 관청의 명인이 어서 밭을 갈고 심고 수확해라. 빨리 씨를 뽑고 천을 짜라. 어린애들을 잘 기르고 개와 닭을 잘 키워라. 하면서 북을 쳐서 사람들을 모으고 병목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 백성들은 아침 저녁을 차려 관리들 대접하기에 쉴 새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병들고 게을러졌으니 바로 저희 나무 심는 일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요? 물은 사람이 기뻐서 말했다.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나무 심는 것을 물었다가 백성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를 전해서 관청이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삼아야겠다. 나라도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가만 놔둔 채 익도록 해야지 함부로 휘저으면 안 된다는 게 노자의 말이다. 사람이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생각이나 신념의 노예가 되고 관습이나 전통의 허수아비가 돼서는 끝내 진정한 삶이 뭔지 모르고 죽는다. 장자가 보기에는 공자가 그런 사람이다. 공자가 깊은 숲속을 가다가 살구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다. 제자들은 책을 읽고 공자는 노래하며 검은고를 탔다.
곡조를 절반도 타기 전인데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다가왔다. 수염과 눈썹은 하얗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소매를 휘저으며 언덕을 올라와 높은 곳에 앉았다. 왼손은 무릎에 놓고 오른손은 턱을 괜 채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자공과 자루를 부르기에 두 사람이 가서 뵈었다. 어부가 공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로가 대답했다. 노나라의 군자입니다. 어부가 그 성씨가 뭐냐고 묻자 자로가 대답했다. 성은 공씨입니다. 어부가 물었다. 공씨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로가 말하려는데 자공이 먼저 대답을 했다. 공씨는 성품이 충성과 믿음을 지키고 자신은 어짐과 의로움을 행합니다. 예의와 음악을 짓고 윤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임금께 충성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교화해서 천하를 이롭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공씨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부가 다시 물었다. 영토가 있는 임금입니까? 자공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후를 보조하는 사람입니까? 자공이 말했다. 아닙니다. 어부는 웃으며 되돌아섰다. 그리고 가면서 말했다. 어질기는 어질지만 그 자신은 화를 면치 못하겠구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참모습을 저버리고 있다. 오호, 그 사람은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자공이 돌아와 공자에게 그 일을 말하자 공자는 검은고를 밀어놓고 일어나 말했다. 그는 현자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뒤쫓아 호숫가에 가보니 어부는 막 삿대를 잡고 배를 띄우는 중이었다. 공자를 돌아보고는 몸을 돌려 마주섰다. 공자는 뒷걸음질 쳐서 두 번 절한 뒤 다가갔다. 어부가 물었다. 무슨 볼 일이 있으십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다 말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아래에 앉은 채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부가 말했다. 오호,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공자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69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르침은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마음을 비우지 않겠습니까? 공자는 부끄러운 듯 탄식하며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말했다. 저는 노나라에서 두 번 쫓겨났고 위나라에서는 추방당했습니다. 송나라에서는 나무를 베어 저를 죽이려 했고 진나라와 채나라에서는 포위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굴욕을 겪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어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은 정말 깨닫지 못하시는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무섭고 자기 발자국이 싫어서 그걸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발이 움직일 때마다 발자국은 많아졌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느리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질주하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늘 속에서 쉬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가만히 있으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 걸 몰랐으니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선생은 인의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같고 다름의 차이를 잘 살피며 정과 동의 변화를 잘 봅니다. 주고받는 정도를 적절히 하고 좋고 싫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기쁨과 분노를 조절할 줄도 알지만 그래도 재앙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히 수행을 하면서 신중히 진실됨을 지키며 외부의 것을 남에게 돌려주면 아무런 재앙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양은 하지 않고 남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그 또한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닙니까? 공자가 슬픈 듯이 말했다. 무엇을 진실됨이라고 합니까? 어부가 말했다. 진실됨이란 정성의 지극한 상태입니다. 정성되지 못하면 남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우는 사람은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화내는 사람은 위압을 주지 못합니다. 억지로 친하려 하면 웃어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진정 마음이 아프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슬픔이 느껴집니다. 진정 노하면 성내지 않아도 위압이 느껴집니다. 진정 친하면 웃지 않아도 친근하게 됩니다. 진실됨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정신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실됨이 소중한 까닭입니다. 그걸 사는 일에 적용시킨다면
부모를 모시며 효성스럽고 임금을 섬김에 충성스럽습니다. 술을 마시면 즐겁고 상을 당하면 슬픕니다. 충성은 공로가 주가 되며 술을 마시면 즐거움이 주가 됩니다. 상을 다하면 슬픔이 주가 되며 부모 모실 때 부모님 마음 편한 것이 주가 됩니다. 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 일에 방법을 따지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며 즐기는데 좋은 술잔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을 당해서 슬퍼하는데 예법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예법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풍속입니다. 진실됨이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하늘을 법도로 삼고 진실됨을 귀중히 여기며 세속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늘을 법도로 삼지 않고 남의 눈에 신경 씁니다. 진실됨이 소중한 줄 모르고 이목에 끌려다니면서 세속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선생은 일찍부터 위선적인 학문에 빠져서 대도를 깨닫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공자가 2번 자라고 일어나 말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꺼려하지 않으시고 제자처럼 대하시며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에 사십니까? 따라가 수업을 하면서 도를 완전히 배우고 싶습니다. 어부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함께 갈 사람과는 어울리면서 도에 이르게 되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울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야 재난이 없게 됩니다. 선생은 노력하십시오. 나는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그는 사대로 배를 띄우며 그렇게 갈대밭 사이로 떠나갔다. 장자 어부